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Midnight,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Has the moon lost her memory? She is smiling alone in the lamplight. The withered leaves collect at my feet, and the wind begins to moan. Memory, all alone in the moonlight, I can dream of the old days. Life was beautiful then. I remember the time I knew what happiness was. Let the memory live again. Every street lamp seems to beat a fatalistic warning. Someone mutters, and the street lamp sputters, and soon it will be morning. Daylight, I must wait for the sunrise. I must think of a new life, and I mustn't give in. When the dawn comes, tonight will be a memory too, and a new day will begin. Burned out ends of smoky days, the stale cold smell of the morning. A street lamp dies, another night is over. Another day is dawning. Touch me, it's so easy to leave me all alone with the memory of my days in the sun. If you touch me, you'll understand what happiness is. Look, a new day has begun. 안녕하세요. 마키아또 김미라입니다. 캐츠 메모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으면서 어떻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오늘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아이유 드라마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슈가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아이들하고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말, 방학 기다리는 말, 이런 거 세면서 뭐 네. 친구 누구는 어디 간대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계획 잡아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디 네. 가세요? 방학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눈 구경은 한번 하러 가야죠. 아, 좋네요. 뭐 썰매 타기 이런 네, 거. 네. 아, 그런 거 네. 좋아하세요? 저는 어려운데 아이들이 그냥 좋아하니까. 그쵸, 아이들이 원하면 네, 또 네, 가야죠. 네. 네. 그 아이들이 크면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뭐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는 게 사실 이제 없어지잖아요. 사실 뭐 누구였어 이렇게 다 알아채고 이러는데 혹시 아이들이 아직도 그 환상을 갖고 있나요? 아, 알고도 기다려요. 알고도 기다려서 당당하게 선물을 부모님한테 요구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고 있어요, 저희. 그 아이들이 뭐 1학년 때는 엄마 진짜 산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2학년 때는 산타 없죠? 그랬다가 3학년 때는 산타 있는 거 알아요. 이러면서 다시. 그래야지 엄마가 선물 줘.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받고 싶은, 아니면 기분이라도 내고 싶은 그냥 아이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또 뭐 알면서도 속아주고, 네. 요즘에 아이들이랑 뭐 어디 놀러 갈지, 또 크리스마스 선물은 뭘 받을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뭐라죠, 마음을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로. 아, 너네는 그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구나. 벌써 이렇게 12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나? 해가 바뀌고 있네? 이러면서 저는 나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그쵸. 하게 되던데요. 나도 흰머리가 더 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을까요? 아, 오늘은요, 그 색깔 손님이라는 동화책과 함께 당신이 옳다라는 심리책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와, 색깔 손님 제목이 뭐 빨주노초 파남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전체적인 스토리는요, 혼자 사는 엘리제 할머니가 있는데 집안에서 좀 겁이 많고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고 전반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두워요. 그런 집안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꼬마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놀고 먹게 되면서 이 할머니가 점차 이제 집 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단면적으로 보이게는 그런 책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랑 이 책 같이 읽으면서 아이가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이 색깔 손님이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왔기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예쁜 색깔로 물들고 또 밝아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할머니 입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저희가 보면은 아이들이 뭐 그런 동요도 있지만 아이들이 빛 같고 되게 밝은 에너지와 그런 개개인의 또 생각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아이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이 이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갔을 때 할머니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함? 정서? 이런 것들이 온 집안에 퍼져서 이렇게 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환해지는 집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 할머니한테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어떤 거를 좀 도와주면 좋을까 했을 때도 이런 책을 선물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제가 읽은 책이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래서 저는 소재를 이 책을 가지고 할머니랑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와, 제가 봤을 땐 그냥 동화책인데, 그쵸? 아이들 그냥 읽는, 네. 뭐 마음 따뜻해지는 동화책이야 이렇게 아이가 봤을 텐데 이렇게 또 마음이랑 연결되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음악 듣고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선곡할 때 어떻게든 우리 주제랑 좀 연결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아까도 한번 크게 웃으셨는데 10cm의 그라데이션. 네. 그리고 또 제목이 색깔 손님이어서 색이랑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네. 또 열심히 찾다가 이거 딱인데 이렇게 골랐습니다. 한 건 하셨어가지고 네. 기대됩니다. 음악도. 네,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흐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의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네, 저희가 음악 듣는 동안 색깔 이야기 좀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진 게 우리 사람들 안에 마음의 집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까만색 있잖아요. 스크래치북에 있는 색깔 있잖아요. 네. 그 밑바탕에 빨주노초 파남보 있지만 어. 그 위는 까만색으로 뒤덮여 있어서 긁어야지만 그 색이 드러나는 약간 그 색깔이 생각이 났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정말 그 내 안에 내면에 아름다운 것들이 숨겨져 있어서 이걸 찾아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까매요 지금? 지금 깜깜한 거예요 지금. 그 밑에 빨간색이 있는지 노란색이 있는지 이게 어디 부위에 그게 지금 박혀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다 막혀 있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색깔들이 다 섞으면 까만색이 되잖아요. 네. 빛은 다 섞으면 하얀색이 되고 네. 이것저것 좀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나. 심리 상태도 알 수가 있네요. 혼란스러우시구나.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긁으면은 색깔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그 스크래치북처럼. 그러니까 저는 무지개 색깔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좀 다양한 감정 속에서도 경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양하게 좀 색깔이 무지개 색깔처럼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회색빛은 보통 어떤 것도 없는 중립적인 색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느끼지 못하는 그 심리를 좀 대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나랑 함께 있어주면서 차가움도 좀 느끼고 따뜻함도 느끼고
이렇게 하나씩 느껴갔다는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됐는데 엘리제 할머니가 혼자서 어두운 방 안에서 계시는 이런 모습들이 동화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 주변에서나 많은 그 젊은 사람들조차도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상태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은 정혜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스스로 치유가 되는 법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스스로도 책을 읽어가면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게 그냥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개념으로 그냥 말하듯이 편안하게 쓰신 것도 있어서도 제가 많이 좀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전문가가 해주는 밥을 먹듯이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없다면 전문가한테만 가서 그때그때 끼니 때마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집밥을 해서 허기를 달래는 것처럼 마음에 허기가 생긴다면 우리가 스스로 달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굳이 전문가나 시설을 찾지 않아도 그때그때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풀어가신 것도 참 공감이 되고 좋았거든요. 비유가 되게 좋네요. 식당에 가서 누군가 만들어주는 걸 꼭 사서 먹지 않더라도 내가 밥하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반찬 하나라도 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허기도 굳이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물론 찾아가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집밥 먹듯이 그냥 매일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채워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또 하나 집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밖에서 많이 접하더라도 우리가 집밥의 개념은 또 정서도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 외국 생활이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엄마가 해준 집밥 먹고 싶다 맞아요. 이런 것처럼 그 집밥이 너무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해서가 아닐 거고 그 안에서 느끼는 사랑과 또 정성을 같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허기를 채운다? 이런 방식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또한도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좀 차곡차곡 생각해보는 시간이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였어요. 네. 네. 그런 의도, 그런 마음으로 임재범의 위로 듣고서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네.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헛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내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허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같이
생각들로 잠 못 들고 힘든가요? 알아요 그 마음 나 또한 늘 그랬죠. 가슴속 불덩이가 차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 그댄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내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하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비춰주고 잡아주며 같이 가요. 사람마다 계절이 있어요. 내 계절에 활짝 피게 정신은 맑게 햇빛에 서서 그때를 기다려요. 소중한 사람 그댄 빛나는 사람 조금만 더 힘내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집밥이라는 것이 표현은 이렇게 하셨는데 공감과 경계를 근본으로 이렇게 저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거에서 예를 들었을 때 와닿았던 게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감기 몸살로 이제 여러 증상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주변에 어디 아프다, 맞아요. 어디 네네. 아프다 하는데 우리 그때 반응이 아유 뭐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뭐 요거 먹으면 괜찮아. 그쵸. 네? 그냥 뭐 아유 누구도 그거 괜찮대. 뭐 그렇게. 감기 약은 뭐 먹어도 일주일이고 뭐 안 먹어도 쉬어도 일주일이고 그냥 버텨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 듣는 사람은 그쵸. 좀 서운해했다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이제 이건 쉬면 낫는 병이라는 거는 알지만 그게 크고 중한 병 이런 질병을 떠나서 아픈 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 상대의 마음에 대한 섭섭함이라고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걸 나중에 좀 깨달으셨다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냥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만약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뭐 불편한 얘기, 어려웠던 얘기 같은 걸 했을 때 그 정도 감정이 어땠을까에 대한 초점을 자꾸 같이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공감이라고 하는 정의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짧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상대방의 감정과 똑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인가? 공감을 잘 한다는 건 상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상태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공감은 똑같이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가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 그럴 수 있겠다고 기꺼이 수용하고 이해되는 상태다. 그 상태가 되면 상대방 감정 결에 바짝 다가가서 그 느낌을 더 잘 알고 끄덕이게 된다.
상대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상관없다. 같은 감정을 느껴야만 공감이 아니다. 상대가 인정해주는 느낌을 그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게 공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아, 진짜 그 말 공감된다. 아니면은, 나 그 사람 하는 말에 공감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겪은 상황도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그랬겠다. 나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너는 그 정도로 슬픈 거였구나. 그 정도로 기쁜 거였구나. 와, 진짜 그랬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자세, 그것을 공감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꼭 내가 굳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쏙 들어갔다 온 것처럼 나는 사실 뭐 이 사람이 뭐 나 외로워 이런다고 진짜 그 외로움이 느껴지진 않지만 네. 어디서 막 들은 건 있으니까 어머 진짜 외롭겠다. 막 얘기해주려고 그쵸 하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말을 생각해내서라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그런 뭐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 상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감정까지 느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좀 엉뚱한 방향의 이제 이야기를 토로할 때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아이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뭐 친구랑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랬구나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정말 이럴 때 너무 난감하죠. 그러면 이제,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벌써 애들이, 그쵸. 엄마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은 하나?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쵸. 저도 뭐, 그랬구나로 시작하는 그 말은 정말 길게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도. 왜냐면 일단 대답은 해줬지만 내 마음속엔 다른 생각들이 많고 얘가 당장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이제 많은 것이 떠오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까 이런 얘기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감을 해야 하는지 지친다. 아이들하고 특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엉뚱엉뚱하게 튈 때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사이드로 나가는 그 아이의 생각을 다시 이쪽으로 끌어올려고 해서 다시 앞으로만 가는 길을 좀 자꾸 제시해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치죠. 또 얘기하다가 어투로 나가면은 또 다시 여기로 와야 되고, 또 제자리로 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좀 안개 속에 있다,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 마음 상태나 상황이 손에 딱 잡히지 않는 거, 아까 검정색도 얘기하셨지만 네네네. 너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안에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자께서도 안개 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너무 상대방이 얘기에 내가 공감의 어떤 차원이 자꾸 벗어나면은 이게 이제 점점점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어디까지 공감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까지 공감을 해주고 고민해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네. 저자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미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를 놓을 수 없네요.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마음과 반대로 밀어내려 할수록 이토록 더 아파지네요. 기억하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막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는 날에는 그댈 찾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지울수록 선명해지니까 가슴 아프겠지만 그대를 보내야 해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나 그대만 사랑해. 숨은 어디까지 공감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 음악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문제도 내는 시간이죠. 저도 네. 이런 부분은 참 답답하고 대화 속에서 있는 일이니까 정답은 없잖아요. 네네. 저자께서는 사실 잘 모를 때는 그냥 아는 척 끄덕끄덕 하지 말고 더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명확한 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대화를 하는데, 3명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뭐 좀 슬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냐고 그냥 저는 더 묻기가 좀 그런 거예요. 맞아요. 힘든 얘기를 굳이 꼬치꼬치 캐물어서 더 힘들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단 둘이면은 뭐 어떻게 좀 물어보겠지만 또 제 3자가 아무리 친해도 셋이 친하다고 하더라도 네. 괜히 또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맞아요. 그냥 이제 적당히 그랬구나. 정말 그거네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네네. 그 힘든 부분을 음. 이야기한 분은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상황이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설령 조금은 낯선 사람일지라도 이야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요. 정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다른 친구 한 명이 굉장히 솔직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되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네. 언제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때 뭐 그랬어? 누가 네, 그렇게 네.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를 수용하고 공감하려고 애쓰는 게 강박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그게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는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야지 그 상황에서 네 기분이 어땠는데? 그 상황이 어땠길래 네가 그렇게까지 느꼈는데?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집중하는 모습도 되고 또 진짜 그 상황이 궁금한 모습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걸 또 인정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거. 근데 저도 요거 책 읽으면서 여기 표현하시기로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 특히 이런 사람들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거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꺼내면서 다시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슬픔이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 똑같은 슬픔이 아니라 아무도 이제까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함 속에서 묻어놨던 슬픔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부모님이 어느 날 자식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그 상황에서 너는 어땠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예를 들어 묻는다면 아무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찬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노부모께서 사과를 하고 다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에서 상처가 되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한 연민과 본인이 이제는 이해를 받을 수 있어 이해가 받아졌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 네, 이렇게. 그런 안정감 그리고 진짜 부모님이 있는 힘껏 사과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내 상황을 이제 이해하게 되셨구나 하는 면민이 같이 동시에 생겨서 더 나빠질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부터도 이제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속으로 이렇게 자꾸 파고 그쵸. 들어가면서 묻는 거는 실례일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자꾸 물어봐줘야 되는 게 어쩌면 간단하면서도 굵은 해답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근본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보통 쉽게 우리가 공감 표현이라고 그랬구나, 슬펐겠다 이렇게 성급히 덮어버린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뭐 그랬구나 슬펐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제가 그 비폭력 대화나 이런 걸 배우고 나서 배우는 그룹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네네. 처음 막 배웠으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뭐 그랬구나, 슬프겠구나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들으면 이제 가끔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영혼 없는 그랬구나를 또 하시는구나. 가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 감정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기 본인의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기계적인 것 같은 느낌? 네네.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비폭력 대화 얘기하셔서 그런데 거기 마찬가지로 여기 책에서도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평판이라고 하죠. 네네.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도 얘기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충조평판에 맞아요, 네. 이제 이 저자께서도 충조평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달락 쓰신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바른 말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바른 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렇죠. 듣고 보면 바른 말이야. 근데 우린 그런 걸 원해서 힘든 속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닐 것이기에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의외로 폭력적이래요. 모든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충고나 조언을 들을 만큼 그렇게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그 잘못 느낀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생각은 그냥 바른 거예요. 나니까. 그리고 상대가 느낀 생각도 바른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가장 최선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옳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옳다가 이 책 제목에서 네, 보듯이 네. 당신은 옳다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설령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만큼의 원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당한 감정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게까지 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럴 수 있죠. 그 정도로 사람, 화가 맞아요. 났었구나. 그 정도로 마음이 아팠구나로 우리는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SG 워너비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 불렀던 Must Have Love 듣고 오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 가까운 지인들 특히 만나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도 이게 그쵸. 편안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평가나 조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해보는 건 어때? 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가 그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크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면은 괜찮은데 가족이면 좀 복잡해지잖아. 특히 너무 어려워요. 엄마나 그래서 동생이나 너무 가까운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진짜 깊어질수록 이 공감이 힘든 이유를 여기서도 또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우자, 네네. 뭐 아이들, 공감이라는 감정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바른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 상황을 호소하고 싶어요. 나 좀 이해해달라고. 혹은 뭐 상대방도 그럼 똑같은 거겠죠. 나를 이해해달라고. 아이들 같으면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근데 어떻게 풀으셨냐면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감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는 상대방한테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더 친절하고 더 배려심 있게 그리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은 뭐든지 도울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뭐 배우자든 아이들이든 그런 거를 요구할 때 그렇게 안 되면서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들잖아요. 나는 왜 타인한테는 이렇지 않으면서 왜 이럴까? 근데 내가 뭔가 상대한테 받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대도 나한테 받을 게 있다고 느껴지는 거래요. 정서적으로. 이해죠. 그러니까 뭐 이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뭐 이 정도 상황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이 욕망과 욕구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게 또 안 되죠. 그냥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함께 하고 뭐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면 그걸로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그것 중에 우리가 이제 상대방한테 받고 싶은 욕망이나 욕구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에 대한 욕구라고 해요. 책에 표현된 대로 잠깐 짧게 소개를 또 드리자면 그러니까 사랑 욕구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숨이 멎기 전까지 인간이 한결같이 갈망하는 거다.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욕구의 표현 방식이 세련되어지거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총량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몸이 산소와 음식이라는 동원력으로 움직이듯이 마음은 사랑 욕구가 채워져야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정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이, 지식, 경륜, 성찰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뒤틀린다. 그가 가진 경륜이나 지식, 성찰도 무용지물이 된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것이 일종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보면은 사랑에 대한 욕구, 근데 가족 안에서도 이해가 이제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욕구와 욕망이 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많이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저희 5살 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는 왜 엄마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냐고.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왜냐면 이제 엄마가 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아이한테 자꾸 네가 좀 참아, 기다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5살 아이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잖아요. 놀고 싶어도 참아. 뭐 엄마가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조금 기다려. 네. 자꾸 반복되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은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까 사랑에 대한 욕구가 사실 애기나 뭐 나이 들어서나 사실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묻고 계세요. 지금까지 읽어오며 마음이 어떤가요? 이 순간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단어, 문장들이 떠오를 때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이나 기억들 옆에서 한참 머물러 보세요. 이렇게 문구를 마무리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떠오르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다는 건 내 마음에 좀 남아있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내 마음 들여다보고
또 나랑 공감하는 시간이 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색깔 손님을 나눴던 것처럼 내 안에도 나를 치유하면서 환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되게 따뜻하고 좀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 한 잔 되게 의미 있으셨을 것 같아요. 꼭 책 사서 아니면 빌려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스스로 공감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